이번 한 주는 마음이 무거운 한 주였어요. 대학원 불합격 통보를 받아들고 나서 첫 주였거든요. 기다리던 결과가 아니기도 하고 더 늦게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갑작스러운 결과에 멘붕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정신을 다잡으려고 일상에서 충실하게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미국 대학원 결과 발표의 시기는 정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춥고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약간 들뜨는 기분이 싹 올라오는 시기에 발표가 나거든요. 산뜻한 기분으로 맞이해야 할 이 봄날에 2번 연속으로 불합격 결과를 받아들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땐 좀 몸을 움직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내 한쪽으로 치워뒀던 앞마당 가구들을 다시 세팅했어요. 봄이 되면 마당에 나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눈에 젖어있던 쿠션들은 강렬한 봄 햇살에 말려주고 파라솔 테이블과 비치 체어도 위치를 다시 잡아줬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상태여도 이렇게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좋은 일들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가득할 거란 희망이 들어요.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 먹는 것을 줄이고 신선 재료를 활용해 밥을 해먹기로 다짐한 후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찬을 미리 만드는 준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만들었던 코울슬로나 당근 라페와 같은 채소 샐러드도 준비하지만 한국 반찬도 즐겨 만들어 둔답니다. 그러면 식사 때마다 매번 여러 반찬 한꺼번에 준비할 필요 없이 냉장고에서 꺼내놓기만 하면 균형 있는 식사가 가능하죠. 오늘은 만능간장을 만들어 달걀장조림과 순두부장을 만들어요. 전에 유튜브에서 보고 순두부장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두부를 안 좋아해서 아이를 위해서는 달걀장조림을 만들려고요. 만능간장 하나를 만들어서 둘 다 만들 거랍니다. 레시피랄 것도 없지만 조리 방법은 쇼츠로 따로 올릴게요. 최근에 아이가 삶은 달걀을 잘 먹어서 너무 기뻤어요. 저희 아이가 단백질 재료 반찬을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했거든요. 저는 고기만 먹어서 문제였는데 딸아이의 식습관은 절 당황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삶은 달걀을 좋아해서 더 맛있게 즐기라고 달걀 장조림을 해줬더니 더 잘 먹어요. 이럴 때마다 주부의 보람이 뿜뿜하죠. 달걀 장조림과 순두부장 모두 잘 만들었어요. 이번 주도 든든하겠어요. 봄이 된 기념으로 책상 레이아웃을 바꾸기로 했어요. 지난주엔 딸아이 방에 가구를 재배치했는데 이번 주는 제 자리 차례예요. 한 1년 정도 지금의 책상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스터디 윗 미 라이브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에 대학원 불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스터디 윗 미 라이브를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책상 레이아웃도 한번 바꿔보기로 했죠. 사실 오후 시간이 되면 모니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했어요. 라이브 화면에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잡았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 영상 작업하기 편하도록 위치를 재조정하려고요. 책상에 컴퓨터, 모니터를 비롯한 전자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책상 레이아웃을 바꿀 때마다 전선을 정리하는 게 정말 큰일이에요.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 깔끔하게 전선을 정리하는데 한참의 시간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은 작업이 편할 수 있는 책상 레이아웃이 완성됐네요. 이제 공부보다는 영상 작업을 더 많이 할 텐데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온 뒤로 꾸준히 노트에 일기를 쓰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일기를 쓰는 게 그렇게 귀찮고 싫은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나에 대한 기록을 하나씩 남기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그냥 일기를 썼었는데 형식이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다시 읽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글을 써뒀을 때 누가 이걸 읽어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 아이가 읽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형식을 바꿔서 이 일기가 나중에 다 큰 딸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루하루를 보다 담담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기도 했고 또 오늘 하루를 미래의 다 큰 딸이 보기에 떳떳한 그런 모습의 하루로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온기가 딸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작은 노트에 손글씨로 남기고 있는데 지금 쓰는 일기장이 벌써 6번째예요. 저희 가족이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일기를 보면서 아이가 지혜를 얻는다면 정말 좋겠어요.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서 또 봄날은 오고 나의 불안한 마음과는 다르게 생기와 온기가 피어오르는 걸 느껴요. 나무에 움튼 잎눈과 꽃눈을 보면서 제 인생도 저렇게 피어나기 직전이리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버텨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서서히 피어오르는 봄날,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봄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